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몽골족의 세계 정복기 5부입니다. 1227년 징기스칸 사후 대족장 회의 쿠릴타이에서 징기스칸의 넷째 아들 툴루이를 임시칸으로 추대했으나 2년 후 1229년 툴루이는 아버지 징기스칸의 생전 의지에 따라 대족장 회의 쿠릴타이에서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고 징기스칸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오고타이가 2대 칸으로 등극했습니다. 오고타이 칸은 아직 징기스칸 때 마무리하지 못했던 원정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우선 중국 중북방을 차지하고 있던 여진족의 금나라가 남아있었고요. 호라짐 왕국 멸망 후 마지막 술탄의 왕자였던 잘라루틴이 인도 근방에서 세력을 규합하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잘라루틴이 크게 실수한 것이 터키 인근의 셀주크 튀르크까지 건드렸고, 잘라루틴은 셀주크와 몽골에서 보낸 토벌군을 동시에 상대하다가 거듭된 패배로 세력을 잃고 와해되었으며 결국 부하에게 피살되고 맙니다. 이제 금나라와 싸움만이 남아있었는데요. 오고타이 칸이 즉위하고 새로운 칸의 즉위 소식을 알리고자 금나라에 사신을 보냈는데, 당시 금나라 황제 금애종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몽골의 사신을 죽여버렸습니다.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금애종은 모든 국력을 쏟아부어 20만 대군을 동원해 주요 전선에 배치하였고, 금나라 최후의 명장들이라고 불리는 완안진화상, 완안합달 등이 지휘하였습니다. 1230년 금나라와의 전쟁이 개전했고, 오고타이 칸이 보낸 몽골 측 사령관은 징기스칸의 4마리 사냥개 중 한 명이자 호라짐 왕국 멸망과 볼가강에서 루수족을 격퇴한 장본인 수부타이였습니다. 금나라의 완안진환상이 부대를 이끌고 수부타이를 막으러 출전했는데, 완안진환상의 부대는 그간 몽골이 통합전쟁을 진행하며 패배했던 민족들로 구성된 다민족 부대였습니다. 몽골에 대한 적개심이 엄청났던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인지 완안진화상의 부대는 목숨을 다해 싸웠고, 대창원이라는 곳에서 고작 400명의 금나라군이 몽골 기병 8,000명을 상대로 대승리를 거둡니다. 패전의 전열을 재정비한 몽골군은 1231년부터 전선을 재개했는데요. 혹시 고려가 금나라를 구원해줄 것을 우려하여 동시에 고려를 침공하며 고려의 오랜 대몽 항쟁에 막이 오르죠. 1231년 고려 조정을 상대로 강화 협상을 맺으며 마무리하였고, 수부타이의 몽골군은 금나라의 수도 카이펑 인근까지 밀고 내려갑니다. 다만 금나라의 완안합달과 이랄포와 장수가 몽골군을 상대로 견고한 우주방어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수부타이가 어떻게든 완안합달과 이랄포와의 우주방어를 깨트려 보려고 했지만, 수부타이의 몽골군은 도해국 전투에서 완안진환상의 측면 공격을 당해 10만 명의 몽골군이 1만 명의 금나라군에게 패배해야만 했죠. 천하의 수부타이도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수부타이의 패전 원인은 강과 계곡에서 계속 패배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지형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금나라가 자기네 호민이 차이가 클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때 오고타이 칸의 동생이었던 툴루이가 이대로는 승산이 없다면서 몽골의 주력인 기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며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남송 영토까지 쭉 내려갔다가 중국 대륙 반바퀴를 크게 우회해서 금나라의 수도 카이펑의 남쪽을 공격하자는 전략을 내놓습니다. 툴루이의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갑자기 금나라의 수도 카이펑 남쪽에 나타난 툴루이의 몽골 병력에 깜짝 놀란 완안진환상, 완안합달, 이랄포와 등 15만 병력이 툴루이를 막으러 갔지만, 툴루이는 소수 병력으로 완안진환상, 완안합달, 이랄포와 등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본진은 수도 카이펑으로 직공합니다. 그제서야 속았다는 걸 눈치챈 금나라군은 불이 났게 수도 카이펑으로 달려가지만 강도 높은 행군의 금나라 병사들이 지쳐버리고 만 겁니다. 균주의 삼봉선 전투에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금나라 병영에서 워낙 많은 탈영병들이 속출하는 바람에 금나라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15만 가운데 10만 이상이 전멸했다죠. 완안진환상은 패전 후 직접 몽골군 진영에 찾아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고, 이랄포와는 도주하던 중 몽골군에게 붙잡혀 항복 제안을 거절한 뒤 처형당했으며, 완안합달도 이랄포와 마찬가지로 도주하던 중 붙잡혀 처형당했습니다. 균주의 삼봉선 전투 승리 후 툴루이와 수부타이는 친정으로 온 오고타이 칸과 합류하였고, 균주성을 함락시킨 뒤 균주성에서 아주 잔혹무도한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1232년 몽골군은 금나라의 수도 카이펑을 포위합니다. 인근 물자를 다 차단시켰기 때문에 카이펑은 고립되었죠. 몽골군이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던 시점에서 고려에서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하고 다루가치들을 죽였다는 소식에 오고타이 칸은 살리타에게 고려를 2차 침공하게 했으나, 살리타는 처인부국에서 김윤호에게 사살되었습니다. 다시 고려를 침공하려 했으나 당장은 금나라의 숨통을 완전히 끝내는 게 우선이라 판단되어 금나라 수도 카이펑 포위에 더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 카이펑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가 되었고, 식량이 없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한 금애종은 몰래 카이펑을 탈출하고, 황제가 나가자 카이펑 민심이 어수선하는 틈을 타 몽골군은 카이펑을 함락시켰습니다. 금애종은 체주성에 숨어 들어갔는데요. 몽골은 남송의 지원병력까지 얻고 체주성을 포위합니다. 금애종은 마지막 군주의 책임을 지겠다며 황족 완안승린에게 양위를 하고 뒷산에서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그리고 완안승린이 즉위식에 갔던 그날 체주성에 함락되었습니다. 완안승린은 낮에 황제에 오르고
바로 그날 밤에 몽골군에게 살해당했죠. 1234년 이로써 여진족이 금나라가 멸망했고 금나라 장수 곽하마가 2년 정도 더 저항을 하지만 1236년 불 속에 뛰어들면서 금나라 멸망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금나라 잔당까지 토벌한 1236년 오고타이 칸은 서쪽으로 유럽 방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오고타이 칸은 유럽 원정을 단행하려고 했는데요. 유럽 원정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바투였습니다. 바투는 징기스칸의 장남 출신 스캔들에 시달렸던 주치의 아들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주치에게 러시아와 러시아로 이어지는 카프카스 지역을 분봉해 주었는데요. 주치 사후에는 주치의 아들 바투가 카프카스 영지를 상속하고 있었고 지리적 요건상 몽골이 러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바투의 병력이 필요했던 거죠. 아버지 주치는 폐쇄적인 성격이었지만 아들 바투는 몽골 주류 사회에 적극적으로 끼고자 금나라 멸망전에서도 투입되었습니다. 1234년 금나라 멸망 후 오고타이 칸은 조카 바투에게 유럽 원정, 서방 원정의 총책임을 맡겼고 바투는 총사령관이 되어 원정군을 조직했습니다. 한때 볼가강과 드네프르강까지 갔었던 수부타이도 참전했죠. 금나라 잔당을 완전히 토벌한 1236년 비로소 바투가 이끄는 15만 몽골군이 유럽 원정을 떠납니다. 바투의 원정군은 다시 한번 볼가강을 넘어 러시아 영토로 진출했습니다. 러시아에는 반몽골 누수족들이 규합하여 바투와 맞붙었지만 싸우는 족족 패퇴를 거듭 러시아 지역은 쑥대밭이 되었고 바투는 러시아의 친몽골 누수족들의 공격을 지원해주며 러시아는 몽골화되어 갑니다. 바투의 몽골군에 내쫓긴 반몽골 누수족들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헝가리까지 도망치는데요. 바투는 이들을 끝까지 추격하겠다며 우크라이나를 거쳐 헝가리까지 또 진출하죠. 무려 오스트리아까지 침공합니다. 바투의 형인 오르다 그리고 바투의 사촌 형제들인 바이다르 카단이 이끄는 몽골군이 폴란드로 들어가 투르스코, 흐멜리크, 타측을 초토화했습니다. 폴란드 곳곳이 무너지자 1241년 폴란드의 고공 헬리크 2세가 폴란드와 인근 기사단을 모집하여 폴란드의 레그니차라는 곳에서 몽골군과 싸웠습니다. 폴란드의 기사단들도 기병 위주였는데 아무래도 기병전으로 몽골군을 이기기란 힘들었습니다. 헬리크 2세의 폴란드군은 몽골군의 전형적인 유인 전술 망구단위 전술을 휘말려 패배합니다. 헬리크 2세도 화살 세례를 받고 현장에서 전사했죠. 레그니차 전투로 몽골은 폴란드를 완전히 점령합니다. 한편 바투와 수부타이는 헝가리 방면으로 진격했습니다. 헝가리의 국왕 벨러 4세는 주변에 지원군을 요청하였지만 폴란드에서 레그니차 패전 소식이 퍼지며 겁을 먹은 영주들이나 기사단들이 호응하지를 않았고 소수의 기사단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벨러 4세가 효과적인 전술을 잘 짰는데 전면전을 벌이기보다는 헝가리 곳곳을 약탈하던 몽골군을 쫓아다니며 부대 단위로 몽골군을 격퇴시켰습니다. 바투와 수부타이는 몽골군을 다 합쳐서 전면전을 치러야 유리하다고 생각해 벨러 4세의 헝가리군이 주둔하고 있던 모히 평원으로 일제히 모여들었고 모히 평원에서 벨러 4세가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던 전면전이 벌어졌죠. 모히 전투는 꽤 치열했습니다. 몽골군 피해도 컸고 초반 승세는 헝가리군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수부타이가 강을 우회해 헝가리군의 배후를 공격하면서 이 몽골군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군은 와해됐고 벨러 4세는 도주했죠. 그리고 바투와 수부타이는 헝가리 전체를 약탈하고 파괴합니다. 폴란드와 헝가리를 파괴한 바투의 몽골군은 이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2세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 2세 황제도 결전의 의지를 다지고 어쩌면 역사를 뒤바꿀 수 있을지 모르던 세기의 전투가 펼쳐지려던 찰나 몽골 본국에서 비보가 전해지니 오고타이 칸이 1241년 12월 사망했다는 겁니다. 몽골 사회에서는 칸이 죽으면 원정에 나가 있는 지휘관들이 모두 돌아와야 합니다. 특히 칸이 죽으면은 쿠릴타이라는 대륙장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수부타이를 비롯해서 몽골군 사령관 상당수가 쿠릴타이에 참석해야 하는 대족장들이었거든요. 이로써 신성 로마 제국과의 대교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헝가리와 폴란드까지만 족치고 바투의 유럽 원정은 끝이 났습니다. 바투는 유럽 원정을 매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바투는 무리하면서까지 귀국하지 않고 계속 싸우려고 했지만 수부타이가 협박 반 설득 반해서 원정을 끝내죠. 수부타이는 몽골 초원으로 돌아가지만 바투는 본인의 영지였던 볼강강 유의 카프카스 지역에 머물며 이 몽골의 수도 카라코롬에 가질 않습니다. 사실 바투는 오고다이 칸의 뒤를 이은 데칸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수도 카라코롬에는 본인의 지지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데칸의 후보자인 만큼 본인이 카라코롬에 가서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1246년 오고다이 칸에 이어 3대 데칸이 된 구유칸은 바투에게 초원지대로 오라고 해도 바투가 응하지 않자 분노한 구유칸은 바투를 토벌하려고 했으나 1248년 구유칸이 사망해버렸고 구유칸이 사망하자 바투는 뭉케칸을 4대 데칸으로 옹립했습니다. 바투의 적극적인 지지덕의 4대 데칸이 된 뭉케칸은 바투의 러시아 일대 영지에 대한 자치권을 허용해주면서 바투는 볼가강과 카프카스 지역에 킵차크 한국을 건설합니다. 킵차크란 금장이란 뜻으로 황금으로 장막을 만들었다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혹은 이 지역의 원지명
혹은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의 원명칭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몽골인 내부에서는 역사의 시작이 칭기스칸의 장남 주치의 영지에서 출발했다고 하여 주치인 울루스라고도 불렀죠. 바투가 킵차크 한국의 칸으로 등극했고 이로써 러시아는 킵차크 한국의 지배를 받는데요. 킵차크 한국의 지배층 상당수가 투르크계인 타타르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역사에서는 킵차크 한국의 지배를 받던 이 시기를 몽골 타타르의 멍해라고 부르죠. 아직 몽골의 세계 정복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